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라도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은 이제 10년 차고 자식은 셋 정도의 몫을 거뜬히 하는 말썽쟁이 아들이 하나 있죠. 좀 힘들긴 해도 원래는 자식을 둘은 낳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 결혼 이후에 잠깐 일을 쉬다가 몇 년 전부터 대리 운전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시간도 여유롭고 일도 어렵지 않지만 밤낮이 바뀌어 있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저녁에는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요. 저보다 1살 아래의 남편과는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개그 코드도 맞아서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신혼 초부터 한 가지 싸우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 친구들 문제였어요. 전 오지랖이 넓은 편이고 말도 많아서 친구가 꽤 많습니다. 여중 여고를 졸업해서 친구라고는 징글징글한 여자뿐이고 아무래도 대부분 결혼을 한 상태라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어쩌다가 한번 만나기라도 하면 남편은 전날부터 난리가 나죠. 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그럼 나는 당신 아들은 볼 생각이 없어? 방임, 방치도 학대야, 학대. 몰라? 또라니. 작년에 만났는데 누가 보면 일주일 내내 만나러 간 줄 알겠어. 친구가 애 낳았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럼 안 가? 내가 산부인과 가서 술을 마셔 노래를 불러. 술 마시러 간다는 것도 아닌데 학대? 방치? 몰라. 그래도 뭔가 기분 나빠. 당신이 애야? 이거 초등학교 때 너 쟤랑 놀지 말고 나랑 놀자 이러는 거랑 똑같아. 내가 동창회에 나가도 순 여자뿐인 것도 알면서 전화는 왜 그렇게 자주 해? 평소에 좀 그렇게나 해봐. 당신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가 전화를 걸지. 아이고, 그래, 좋다. 당신 잠자는 내 코타를 건드려. 좋아. 내가 오늘 당신이 전화한 만큼 나도 걸 거야. 두고 봐. 나 진짜 한다고 하면 하는 거 알지? 참, 그거 걱정이 돼서 그렇지. 잘 다녀와요. 남편은 제 말에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맞아요. 전 아주 위험한 여자입니다. 결혼 초반 시댁에서 살림을 배워야 한다고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시집살이를 했었어요. 어머닌 제가 마치 자신의 남편을 가로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저를 싫어하셨죠. 제 얼굴만 봐도 제가 싫으셨는지 온갖 집안에 있는 빨래는 다 뜯어서 제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출근하는 제 남편의 얼굴을 보며 그렇게 잘생겼다고 연신 엉덩이를 두들겨댔죠. 넌 복받은 줄 알라고 어디 가도 저렇게 잘생기고 어리고 능력 있는 남자 얻기 힘들다고. 참고로 전 얼굴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봤다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죠. 나이 차이도 1살인데 어리네? 와. 전 분노를 담아 이불을 발로 차면서 참았어요. 이 망할 시댁 1년이다. 1년만 버티자. 빌어먹을 하늘도 무심하시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놔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어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남편은 자기 가족들이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며 편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단단히 믿고 있었죠. 실상은 전 거의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시누이는 밤에 술 먹고 화장실 앞에 토해놓는 게 일상이었어요. 일주일에 5일, 그것도 변기 바로 옆에 토했죠.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커튼과 이불을 뜯었고 그릇들도 갑자기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청소를 하는데도 꼭 코털 몇 개를 뽑아서 바닥에 정렬해 놓곤 했죠. 항상 트렁크 차림에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제게 물을 가져와라, 과일을 깎아와라, 리모컨을 찾아라 시키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를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속이 훤히 보였죠. 제가 없으면 모두 그건 본인의 몫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딸? 입양한 딸도 이렇게는 안 키우겠다. 그래서 전 진정한 딸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아침에 시어머니는 저를 깨우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 습관처럼 눈을 뜨고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아가,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니? 얼른 일어나야지. 싫어. 나 졸려. 전 목 잠긴 소리를 내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침 준비해야 할 거 아니니? 일어나. 몰라. 더 잔다고. 더 잘 거야. 어머, 얘가 정말? 허참,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더니 나가더군요. 뒤이어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 냄새가 완전히 퍼지고 남편이 밥을 먹으라는 소리에 나가고 나서 저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주방으로 나갔죠. 저를 어이없는 눈으로 보고 있던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 옆에 털썩 앉았어요. 하품을 늘어지게 했습니다. 마치 모두 보라는 듯이 영화가 시작될 때 나오는 사자처럼 입을 벌렸어요. 엄마, 나 밥 좀. 당신 술 마셨어? 왜 그래?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줘. 아무래도 큰 시아버지의 눈은 거의 떨어질 것처럼 커졌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제게 밥과 국을 떠주셨죠. 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반찬 투정을 했고 절반은 남기고 바로 소파로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죠. 혹시 쟤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몸이 안 좋나? 아직 어른들 식사도 안 끝났는데 눕길 어딜 누워? 아픈가 봐. 그럴 사람 아니잖아. 봐줘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 차라리 병원을 가든가.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할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시도해야 했거든요. 제가 누워있는 거실 소파 아래에는 시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셨죠. 저는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잡아 올려 채널을 바꿨습니다. 아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빠, 나 이거 꼭 봐야 되거든? 안방 들어가서 봐. 그리고 제발 옷 좀 제대로 입어. 뭐야 그게? 물고기처럼 뻐끔거리며 시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하시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는 자리를 일어나려 하셨죠. 아빠, 나 물 한 잔만 주면 안 될까? 그래. 물. 전 만족스러운 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시아버지가 떠준 물을 꼴깍꼴깍 삼키고 저를 당황하며 쳐다보고 있는 시아버지의 손에 비인 잔을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드러누워서 코털을 뽑기 시작했죠. 딱히 나오지도 않는 코털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열심히 손질을 해봤습니다. 끝이 아니었죠. 신우이가 남아있었거든요. 밤늦게 술에 취해 내 발로 기어들어오는 아가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 동생이었으면 이미 했어야 할 일이었죠. 어디 이 시간에 기어들어와 들어오게. 내가 언니로서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줄게. 전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신우이는 비명을 질렀고 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 있을 때 신우이의 핸드백을 열어 거실에 쏟아 부었습니다. 담배와 라이터가 후두둑 떨어졌죠. 모든 빨래를 제가 하고 있었기에 신우이가 담배를 피우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제가 진짜 언니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이기도 했어요. 언니, 미쳤어요? 왜 이러는 건데? 감히 언니한테 미쳐? 미친 건 너지. 집안에 술 처먹는 것도 너 하나, 새벽에 기어들어오는 것도 너 하나. 엄마 아빠가 담배 피라고 했어, 안 했어? 오빠도 안 피우는 담배를 감히? 머리카락을 쥐어뜯던 저를 말린 건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아가씨는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고 남편은 달래주고 있었죠.
저는 턱을 치켜들고 말린의 시부모님들의 손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시누이가 하던 짓 그대로 한 거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아마도 제가 진짜로 딸이 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정말 친부모님처럼 모시려고 했는데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 이런 성격을 굉장히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전 어마어마한 복수의 화신이었죠. 그런 저를 알면서도 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 싫어하는 남편. 물론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친구들에게 민감한 건 이유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쯤에 훈련 중 무릎을 다쳤다고 해요. 치료를 하면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려 학교를 한 해 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학년이 하나씩 뒤로 밀리게 된 거죠. 때문에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저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더구나 어정쩡한 실력 때문에 대학까지 갔지만 결국 선수 활동은 포기해야 했죠.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제게 3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각자 대할 때 기본적으로는 제 성격을 가지고 가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야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을 어릴 때 해보지 않았으니 남편에게 친구를 만드는 일은 인생 최대의 난제에 가까웠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며칠 만들었다가 돈 빌려주고 사기당하고 뒤통수를 맞았죠. 그러니 남편은 저의 친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질투하기까지 했어요. 솔직히 그런 남편이 답답하거나 싫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를 남편이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의미로 좋게 받아들였죠. 저희는 분가를 하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아이를 가졌고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될 그 무렵에 남편이 목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작업 환경 때문에 언제나 쭈그리고 일을 하다 결국 터질 게 터져버린 거죠. 그렇게 얼마간 병원 신세를 지고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제게 운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결국 디스크 재발을 막으려면 운동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전 기분 좋게 허락을 했습니다.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 잡는 게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테니스? 그런 동호회가 있어? 우리 뒷산에 체육시설 있는 공원 있지? 거기 문 매번 닫혀 있는 곳 있잖아. 그곳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래. 아, 그래? 아, 맞다. 기억난다. 거기가 그런 곳이었구나. 월에 3만 원인데 내 나이 또래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해. 준비해 갈 건 없고 그냥 돈만? 일단 한번 가보고 이야기해 보려고. 전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낡은 트레이닝 세트를 주섬주섬 챙기는 남편을 보니 김이 팍 상했습니다. 일어나, 챙겨. 남편은 저를 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내 남편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입혀서 보네? 누구 얼굴에 똥칠 하려고 그래? 일어나. 오늘은 네 누나가 제대로 쏴버리려니까. 하이, 누나. 저 정말 감동했어요, 누나.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 또 오랜만이었어요. 이전부터 운동을 쭉 하던 사람이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이죠. 남편의 눈은 생기가 돌았어요. 매장에 가서 브랜드 옷으로다가 맞춰주고 손목 보호대와 밴드, 신발까지 사줬죠. 테니스 채와 공은 주문을 했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저렴한 제품이 좋을까 했지만 이왕 사주는 거 크게 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비록 할부에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남편은 엄지를 치켜 올리며 누나 멋져를 외쳤죠. 이 맛에 제가 돈을 버는 겁니다. 뭐? 동호회? 너 미쳤니? 왜? 바람 어쩌고 그런 말 하려고? 알면?
아는데도 그걸 보냈어? 정신 가출했니? 내 남편도 등산이다 뭐다 하면서 나가더니 그 미친... 아니다. 어쨌든 무조건 안 돼. 중학교 동창인 이혼한 친구는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손을 빠르게 들어올렸죠. 아니야. 내 남편은 그럴 위인이 못 된다. 이런 실없는 소리 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나 그 말 하려고 하긴 했어. 우리 남편도 그랬어. 근데 아니었지. 머리도 까지고 배도 나오고 저건 밖에 굴러다녀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나야. 됐어. 그렇게 바람날 놈이면 어떻게 해서든 바람나. 그리고 너랑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동호회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라고. 봐. 전화도 안 오잖아. 좋아하지 말고 긴장해라, 친구야. 이 언니가 경험상 이야기하는 거니까. 흘려듣지 말고. 이 멍청이. 와, 방금 귀에서 뭐가 뚝뚝 흐른다. 이것은 개소린가 헛소린가? 우리 밥이나 먹자. 야! 전 남편의 변화가 좋았어요. 활력 넘치고 웃음도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든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행복의 이유가 꼭 제가 아니라도 괜찮았죠. 남편에게는 친구라는 존재가 아주 늦게 생겼고 저의 친구들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반긴 이유가 굳이 제가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자주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술도 마시지 않는 저였기에 상황이 180도 바뀐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저 남편의 시야가 넓어지는 걸 지켜보는 게 좋았다고 할까요? 남편은 다시 꿈을 꾸고 있었죠. 이렇게 하는 게 스핀 서브. 이건 킥 서브. 보여? 파리채 휘두르지 말고 목이나 얼른 잡아. 저기 간다. 저기. 빨리. 남편이 파리채를 휘둘러서 모기를 때려잡더니 턱을 치켜들었어요. 좋아. 비싼 돈 들여서 테니스 시킨 보람이 있네. 여보 봐봐. 이게 손목이랑 허리랑 쓰는 건데 내가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초보자 치고는 잘한대. 오늘 서브한 거 보고 놀랐다니까 형들이. 그래. 나도 몹시 놀랐다. 모기를 그렇게 압살하다니. 놀리지 말고 당신이 같이 가서 보면 좋은데. 우리 다음에 같이 갈까? 부부 동반 많이 해. 에이치. 이런 어쩌지? 내가 운동 알레르기가 있어서. 당신 운동 잘하잖아. 어릴 때 수영 선수였다며. 같이 가자. 응? 우리도 같이 가서 하자. 응? 전 자꾸만 때를 쓰는 남편의 귀에 작게 말했죠. 물속은 땀이 나도 모르잖아. 근데 밖에서 운동하고 땀을 흘리면 막 가렵고 그래. 그게 알레르기야. 진짜 땀 흘리면 다 가려워. 누나 자꾸 그럴 거야? 가렵다. 상상만 해도 가려워. 전 배를 벅벅 긁으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제잘거리며 동호회에서 일을 떠드는 남편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이런 평화롭고 끔찍한 느낌은 잠시, 시간이 흐르고 언젠가부터 귀가가 점점 늦어지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늦은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빨리 집에 와서 아이를 씻기고 재워줘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일에 지장이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일주일에 한 번 가던 동호회는 어느덧 일주일에 4번, 5번으로 늘어났죠. 더구나 늦은 밤에도 전화 한 통에 쪼르르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씹어먹어도 모자랄 동호회 회장. 나 지금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회장님, 사촌 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이런 말 해서 나도 뭐 하기는 한데 이 정도면 줄초상 난 거 아니야? 사촌의 할아버지에 외삼촌에 다 죽어? 여보, 왜 그렇게 말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도 내일 늦지 마. 확실히 뭔가가 있었죠. 전 서둘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겨 들고 나갔어요. 바람을 피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바람을 피운다면 혹시 동호회 회장일까? 하지만 그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드디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된 걸까? 남자가 좋은 걸까? 동호회 회장은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 정말 줄줄이 초상을 치른 거라면 나도 부조를 해야 할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멋들어지게 추리를 하고 싶었지만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전 조용히 이혼한 친구를 불러내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친구는 총알과도 같은 속도로 달려왔죠. 머리에는 핑크색 고르프를 말고 야밤에 선글라스까지 집어끼고 달려왔어요. 역시 경험자다웠죠. 저도 못 알아보겠더군요. 아니,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정확할 거예요.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쉿, 듣기 싫은 잔소리는 나중에 들을게. 자, 일단 뒤를 밟자. 그럼 밥을 사주마. 뭐 사줄 건데? 양고기 사줄게. 오케이, 가자. 내가 머리털을 뽑아줄게.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분노가 친구는 제 옆구리를 미친 듯이 꼬집었습니다. 시끄러 너는 그래, 이따 말하자. 남편은 한참을 걷더니 술집으로 쑥 들어갔어요. 저희는 밖에서 안을 힐끔거리며 봤지만 너무 안쪽이라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술집에서 마침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온 20대 중반, 초반 정도로 어린 남학생의 손을 덜컥 잡았습니다. 학생,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혹시... 친구의 연기력은 끝내줬어요.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서 절절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는 제게 사진을 달라고 했죠. 남편의 사진을 친구에게 찾는 아내라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다들 그냥 넘어가더군요.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은 어떤 위협심? 그런 게 발동했는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남편의 사진을 찍어 넘겨줬죠. 여자는 둘, 남자는 남편을 포함해서 셋, 이렇게 술을 처먹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초상집이 아니었던 거죠. 전 그 학생에게 고맙다면서 10,000원을 지어줬어요. 담배라도 한 갑, 아니 2갑 피우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친구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진을 찍어줬다고 당사자의 친구가 고맙다고 돈을 쥐어주는 것. 하지만 전혀 위화감 없이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안이 보이지도 않고 충분히 사진을 전달받았으니 양고기를 먹으러 갔죠. 딱 바람 피우기 직전의 징조야 이게. 사람들을 차례로 죽이면서 술 먹는 게? 조만간 주변 사람들 부모도 다 죽일 거야. 뻔뻔하기도 하지.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찜찜하게. 그러게, 멀쩡히 살아계신 분들을 죽었다고 하다니. 아니야, 보통은 이미 죽은 사람들부터 말하긴 하더라. 거짓말이란 항상 진실을 바닥에 깔고 쌓아야 잘 안 무너지거든. 전 진심으로 친구를 존경 어린 눈으로 봤어요. 역시 경력자. 전 잘 구운 방울토마토를 곁들여 양고기를 입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속이 없는 거니? 아님 생각이 없는 거니? 먹을 게 입으로 넘어가냐고. 배고픈데 먹어야지. 그럼 울까? 그리고 네가 나보다 많이 먹었거든요. 친구는 저를 부러뜨릴 것 같이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며 표정을 굳혔죠. 그래서 어쩔 거야? 따질 거야? 아니면 방법이 없진 않지. 일단은 가정은 지켜야지. 동호회 회장이랑 바람난 게 아니라면. 뭐? 동호회 회장? 너 본 적 있어? 이뻐? 아저씨야. 아주 뚱뚱해. 친구는 결국 저를 퍽 하고 때렸습니다. 야, 넌 편향적이야.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지. 여자는 머리채라도 잡지만 남자면 놔줘야지. 그런가? 일단은 내 앞에서 거짓말한 건 절대 용서 못하지. 줄줄이 죽어가는 초상집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마. 야, 너 적당히 해. 너 무섭다고. 하지 마. 친구는 저를 몇 시간 동안 말리다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전 밤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내 복수의 방향은 접었어요. 제가 또 복수를 하게 되면 남편이 받을 상처나 동호회를 다시 못 나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리고 남편을 전화로 불러드렸어요.
주변에 누구 하나를 죽일까 하다가 결국 제가 아프다며 거짓말을 했죠. 허둥지둥 달려온 남편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어때? 동호회 회장님은 좀 괜찮으실까? 한 달 사이에 셋이 죽었는데 어떠실까? 당신 아프다며? 아픈 거 맞아? 나도 거짓말 좀 해봤어. 전 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노려봤죠. 그러자 눈치를 보다가 주워들더군요. 내 뒤를 밟았어? 그래, 어쩌다 보니 친구랑 놀았어. 그리고 나도 몰랐다고. 진짜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아니면 제깍제깍 들어올 곳이지. 왜? 왜 술을 마시지? 내가 안 불렀으면 밤새도록 술 마셨겠지. 그치? 나 못 믿어? 그래서 의심하는 거야? 자기는 친구 만날 때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하고 만나러 갔니? 솔직히 우욱했습니다. 싸움으로 번지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전 같으면 바로 제게 미안하다고 해야 했을 타이밍은 지나고 또 한참 지나갔죠. 저도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제게 뒷모습을 보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받아보니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라고 하더군요. 국거리로 끓여 먹어도 시원치 않는 그놈은 제게 술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으니 좋게 풀자고 했죠. 얼마 뒤 술자리에 나가니 남편을 중심으로 양옆에 2명이 남아있더군요. 동호회 회장과 여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불러낸 게 맞습니다. 정말로요. 저 때문에 싸울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술 한 잔. 전 제가 스스로 술잔에 술을 따라 벌컥 마셨죠.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중요한데 너무 남편분 말을 안 믿으신다. 우리도 깨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너무 속상해해서 불렀어요. 콧소리가 가득한 부회장이 홍홍하며 웃는 소리를 듣는데 속이 뒤집혔어요. 제게 믿음이 없다. 네가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여기 와서 줄줄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서 머리가 돌았습니다. 정의심이 되거나 하면 우리 동호회에. 저도 갈게요. 초대하신 거 맞죠? 네? 네, 맞죠. 그렇죠. 성격 시원하시네. 전 정말로 그곳에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으니 눈치가 보이는지 남편은 제대로 하진 못했죠. 그리고 당연히 끝나고 가지는 술자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남편을 당연하다는 듯이 데려갔죠. 결국 그 일이 몇 번 더 있고 남편은 완전 폭발했습니다. 운동 알레르기 있다며. 그래서 못한다며. 그래서 땀 안 흘리려고 노력하잖아. 왜? 내가 있어서 짜증나? 그래서 어쩌려고?